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그러니까 눈밑이 좀 가까운 눈밑은 눈꺼풀이고요. 조금 먼 눈밑은 중안면이죠. 그래서 눈밑과 중안면 처짐이 생겼을 때 하는 하안검 성형, 그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많이 해요. 하안검 성형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적인 눈밑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상적인 눈밑 그러면 이게 매끈하고 편편한 눈밑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편편하지가 않죠.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보면 속눈썹 아래쪽에 이렇게 도톰한 애교살이라고 그러죠. 애교살이 이제 근육인데 애교살이 있고 애교살이 도톰하니까 그 아래쪽에는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가 아래쪽 앞광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안면 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볼륨이 도톰해지고 그래서 그 도톰한 볼륨 때문에 이렇게 넓고 밝은 하이라이트가 중안면부, 미드페이스에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중안면부에 생기는 하이라이트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화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똑같이 화장할 때도 그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얼굴도 화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이 중안면부를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이라이트를 만든 옆쪽 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얼굴이 작으면서도 얼굴 중안면부가 밝은 이런 모습을 화장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눈밑과 중안면부 모습하고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이 중안면부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하고 거의 그 이상적인 중안면부를 메이크업에서도 구현하려 그렇게 보이도록 그 명암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려는 화장법이 있죠. 또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웃기만 해도 중안면부 이렇게 쑥 꺼지고 다크서클 지는 게 없어져요. 웃기만 해도. 왜냐하면 이 얼굴의 표정 변화에 따라서 중안면부의 명암이 이렇게 확확 바뀌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웃었을 때 하고 시무룩하게 있었을 때 하고 또 뭐 화가 났을 때 하고 무표정이 있을 때 하고 이렇게 다르죠. 무표정일 때는 이렇게 눈물꼬랑 보이죠. 근데 웃었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얼굴 중에서 이 중안면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고 표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 밑에는요, 이 눈에 가까운 부분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 쪽에는 골격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젊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요 지방이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죠. 이 골격은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데 비해서 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불룩하고 상대적으로 꺼진 중안면부, 이 먼 눈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를 우리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까운 눈 밑에 있는 것을 다크서클이라고 안 하고요. 대개는 먼 눈 밑, 그러니까 이 지방보다도 먼 중안면부에 생긴 그림자를 다크서클이라고 하고 이게 얼굴의 중앙 부분에 하필이면 이 얼굴의 중앙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다크서클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성형수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까운 쪽에 있는 도톰한 지방층을 아래쪽에 함몰된 부위로 이동시켜서 이 지방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이고요. 그래서 이 볼록한 지방을 주변으로 펴서 주변의 볼륨은 늘려주고 가까운 눈밑은 살짝 눈밑 애교가 보이도록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을 할 경우에는 바깥쪽 절개가 필요하지 않고 눈 안쪽의 결막을 통해서 눈꺼풀 안쪽의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고 봉합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렇게 이 복부랑 상당히 비슷해요. 눈 밑이. 요 눈 밑에 아까 여기가 골격이고 그 위가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부도 그렇죠. 요 골반이 있고 그 위에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골격이 있는 부분은 덜 처지고 거의 안 처지고 그 위쪽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도 지고 피부도 늘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피부를 줄여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피부를 함께 오려주는 수술, 그 수술이 바로 하안검 성형이죠. 여기서 좀 약간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하안검 성형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 과정과 그리고 피부 절제를 함께 해주는 것을 하안검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또 여기에다가 하안검 성형하고 그 아래쪽에 처진 광대 아래쪽 부분에 처진 지방 패드를 함께 끌어올리는 과정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 이걸 미드 페이스리프트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 밑에, 눈 앞광대 아래쪽에 있는 지방 패드를 끌어올리는 걸 중안면 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 밑, 그러니까 중안면 부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성형은 간단하게는 지방 재배치, 그리고 피부까지 줄여주는 하안검 성형,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 패드까지 올려주는 중안면 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중안면 눈 밑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성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이 중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이 바로 피부 주름을 줄여주고 지방 재배치를 해주는 하안검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안검은요, 이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그래서 상안검, 하안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윗눈꺼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깃발들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단단한 바가 있어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고정이 돼 있죠. 안정적인 모양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눈 아래쪽에는요, 위쪽에 고정하는 바가 단단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빨랫줄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끝에만 고정돼 있고 그 중간 쪽에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늘 이렇게 하방으로 불안정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골격이 밑에 있고 그 위쪽 부분에 연부 조직이 붙어 있어서 이게 불안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안검 성형할 때 이 피부를 많이 우리 원래보다 그러니까 정도를 지나치게 이제 잘라내게 되면 요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눈꺼풀 안쪽 결막이 안구의 안쪽 결막하고 붙어 있어야지 눈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안검 외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검 외반 그러면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그 안구의 결막하고 이 눈꺼풀 하안검 안쪽에 있는 결막하고가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또 찬바람이 들어가서 눈이 시렵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사실 가장 흔한 하안검 성형의 부작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이런 현상이 첫 수술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두 번째 수술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생긴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피부 이식이 많이 발달해서요. 피부 이식하면 생각보다 흉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반된 하안검을 잘 원래 위치로 재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검 외반이 그 하안검 부작용 중에서 이렇게 뒤집힌다 그러는 거거든요. 뒤집힌다 그런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부작용을 제가 만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른 병원에서 한 케이스도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매우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수술 전에 이 스냅백 테스트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서
이 안구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이렇게 딱 놔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원상으로 복귀하는지를 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스냅백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제일 흔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유명한 그 안검 외반은 그렇게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흔한 것은 아니고 매우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은요. 이거 보면은 어저께가 6.25인데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이게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그 유승용 배우가 이렇게 바깥쪽에 화상을 입은 모양이 나와요. 실제로 하안검에서 이런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이 찌그러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하안검 절개가 위쪽 눈꺼풀을 끌어내리는 저 아까 유승용 배우의 그 분장하고 비슷한 아주 경미하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절개선, 하안검 절개선이 바깥쪽을 끌고 내려와서 눈을 좁게 만드는 구축 현상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부작용이고, 사실 이게 부작용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의사도 이게 왜 그러지? 눈이 하안검 수술하고 눈이 작아지고 뻑뻑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이게 수술해서 그런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절개선이 바깥쪽 절개선이 위쪽하고 닿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이게 이유가 원래 이제 상안검 피부는 이렇게 처지지 않으셨더라도 요 상안검 피부의 바깥쪽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하안검 절개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안검 절개선에 의해서 위쪽 눈꺼풀이 닿게 되고 붓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정면을 봤을 땐 잘 모르는데 위쪽을 봤을 땐 이렇게 당기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뒤트임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실제 사실은 하안검 성형에서 가장 많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개선이 이제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눈꺼풀에 눈썹에 하안검의 마진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깥쪽에서는 약간 벌어져야 되는, 이렇게 약간 벌어져서 이렇게 절개선이 바깥쪽에서는 약간 벌어져서 윗눈꺼풀 피부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교과서적인 절개 방식을 잘 지킨다면 일어나지 않는 부작용인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흉터를 감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안검 성형할 때 제일 부담스럽고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하안검 성형이 남자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는 흉터가 없어서 좋은데, 그러면 주름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여기다 절개하면은 흉터가 크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렇게 원래에도, 이건 흉터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에도 정상적인 주름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눈꺼풀 아래쪽은 비교적 딱딱한 살이고 그거보다 아래쪽은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피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주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절개하는 게 바로 요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되고, 또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만큼 생기는 흉터도 가늘고 얇아요. 그래서 그 가늘고 얇은 흉터가 이 얇은 주름 속에 묻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흉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피부가 약간 짙은 분들, 그러니까 약간 좀 까무잡잡한 분들은 흉터 색깔이 좀 하얗거든요. 색소가 없기 때문에. 하얗기 때문에 처음에 눈에 잘 띄지만 그것도 1, 2년이 지나면서
흉터가 좀 더 가늘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피부하고 동화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매긴 잘 꼬매셨는데, 이게 저희 병원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잖아요. 꼬매긴 잘 꼬매셨는데 이 하얀 건 마진하고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 이게 환자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찰을 1년 동안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에 흉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아무런 뭐 주사, 뭐 흉터 주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도 그냥 저절로 좋아졌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하얀검 이 부분의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피부를 붙여주는 흉터도 매우 가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흉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얀검 성형에서 흉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얀검 성형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아닌데요. 원래 이 눈물 고랑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 고랑이라는 건 요렇게 안화뼈의 윤곽이죠. 안화뼈가 이렇게 커브를 이루면서 이렇게 골격을 만드는 건데, 골격이 있는 부분과 연부 조직이 있는 부분 사이에, 특히 연부 조직이나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렇게 골짜기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죠. 이 골짜기를 필러나 지방을 통해서 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하얀검 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잘못하게 되면 너무 얕은 층에 넣어서 이런 지방 필러의 몽우리나 지방의 몽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죠. 만져 보이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심하지는 않지만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턱이 만들어지죠. 이게 골짜기를 턱으로 만든 거죠. 우리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과속 방지 턱 같이 이렇게 요게 따라서 이렇게 그 골짜기를 따라서 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를 없애려다가 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었을 때는 이 시술이 되게 잘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표정을 짓게 되면 그 부분에 살들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과속방지 턱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눈 밑에 있는 이 눈물 고랑을 너무 완벽하게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걱정이 눈밑 애교가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하얀검 성형하면 눈밑 애교가 줄어지는 거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눈밑 애교살을 없애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깥쪽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는데 그걸 헝겊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을 때는 연필의 윤곽이 많이 보이죠. 근데 헝겊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쪽에 있는 이 연필의 윤곽이 덜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얀검 하면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펴주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애교살, 그러니까 애교 근육이 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쁘게 웃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웃게 되면 그 안쪽에서 자연스러운 근육이 도톰하게 올라오는 것은 하얀검 성형 후에도 하얀검 성형하면서 그 근육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일부러 이제 근육을 뭉쳐서 이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약간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은요, 애교살이 웃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하얀검은 항상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아래쪽 이 중안면부, 원래 지방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내측 지방, 중앙 지방, 외측 지방이 있는데 내측 지방, 중앙 지방은 어느 정도 재배치가 잘 되었는데 이 바깥쪽 지방은 재배치가 덜 된 거죠. 이 바깥쪽 지방이 조금 멀기 때문에 여기를 빼놓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니까 바깥쪽에 이런 그림자가 져서 이건 사실은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방이 좀 덜 재배치가 덜 된 경우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해서요. 하안검성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밑에 써놨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눈 밑 애교가 있고 고밑이 살짝 들어가고 앞광대가 도톰하고 이런 하안검과 중안면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하안검 성형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표정에 따라서도 이 변화가 크고 또 너무 많이 당겨 놓으면 하안검이 불안한 조직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적당량의 주름, 그러니까 하안검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주름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안검 성형은 이런 한계가 있고 표정에 따라서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굴곡이나 주름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또 눈물꼬랑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눈물꼬랑 되게 많기 때문에 눈물꼬랑 없애려고 필러도 많이 맞기도 하고 피부도 많이 땡기는데 이거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안검 성형이나 중안면부의 거상 같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검 외반, 실제로는 매우 드물고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피부 이식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흉터도 생각보다 매우 괜찮아요. 또 눈밑애교 약간 덜 보이긴 하지만 웃으면 정상적으로 예쁘게 나타나죠. 사실 상안검 피부를 당겨서 눈이 약간 사실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가장 흔하긴 한데 정상적인 교과서적인 절개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안검 성형이라는 건 아까 이상적인 하안검 중안면부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없는 성형수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는 성형수술은 없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이고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속 얘기하려니까 목이 타요. 소니님, 안녕하세요. 혹시 눈 밑 지방 재배치는 심할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가요? 아니면 젊어도 거슬리면 미리 하면 좋을까요? 많은 성형수술,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는 동안 성형은 요즘에 동안 성형을 하는데 20대 후반만 돼도 뭐 땡겨야 돼, 뭐 관리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할수록 더 효과가 크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원래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볼록한 게 원래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최진실 씨가 눈밑 지방이 볼록해서 이게 아까 그 얘기한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시술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최진실 수술이라고 그랬어.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젊고 예쁜 여자분들이 피부가 얇고 얼굴은 조그맣고 그리고 눈은 크고, 왜냐하면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게 그냥은 불룩하지가 않아요. 큰 눈 안구가 그 지방을 아래쪽으로 내리 누르기 때문에 불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워서 거울 보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누워서 거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불룩한 경우가 많죠.
그렇게 눈이 크고 얼굴이 조그만 그런 젊고 예쁜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젊은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애매한 경우라면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할수록 그 결과가 그 차이가 크겠죠. 네. LA 메디슨님, 네. 제가 라섹을 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생겼는데 하안검 수술하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눈이 뻑뻑한 거죠. 눈이 뻑뻑한 거죠. 사실 안구 건조증이 안구에서 눈물이 얼마나 덜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그건 증상이 아니죠. 증상은 눈이 뻑뻑한 건데 하안검 성형이든 상안검 성형이든 수술하고 나면 눈꺼풀 자체에 미세하지만 흉터가 생기게 되고 그 흉터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초기에는 저항으로 존재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안검이나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조금 하안검 성형이나 상안검 성형을 왜냐하면 증상이 같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미코님, 하안검 성형하고 나서 눈이 시리고 눈물이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재수술을 받으면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눈물이 시리고 눈이 시리고 눈물이 자주 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외반의 증상이죠. 외반의 증상이죠. 왜냐하면 외반이라는 게 눈꺼풀하고 안구하고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벌어져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쪽 결막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고 잔 먼지들이 들어가서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피부를 당겨 놓기 때문에 약간의 외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너무 그런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건 이제 바로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외반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피부 이식 전에 바깥쪽을 이렇게 당겨주는 아까 이제 하안검이라는 게 빨랫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랫줄의 한쪽을 바깥쪽으로 고정해주는 외안각 고정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다면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까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안검 수술 전에는 애교살이 있으셨는데 수술 후에는 그 부분이 없어져서 웃을 때 주름이 없어지면서 웃을 때 주름이 생기셨는데 다시 애교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웃을 때 주름이 생기니까 수술 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서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네. 웃을 때 그러니까 애교살도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애교살도 주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웃을 때만 생기는 주름이죠. 그래서 그 주름이 주변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애교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유착이 주변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안검 성형 자체가 유착이 많이 생기는 수술은 아니지만 유착이 원치 않는 데 생겨서 원치 않는 곳에 주름이 생기는 거죠. 원래 눈 밑에 애교살이 있는 부분에 생겨야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재수술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은 애교살 있는 부분에 주름이 생기면서
다시 애교살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웃을 때 애교살 이외에서 주름이 생기는 현상, 애교살 이외에서 주름이 생기는 현상은 시간이 가면서 그 유착이 풀어지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애교살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러시다면 그것은 유착을 풀어주는 재수술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뷰님,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눈밑이 볼록하고 처진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럴까요? 해결 방법은 똑같은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진실 수술이죠. 젊고 예쁜 여배우들한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눈이 크고, 그리고 눈 밑에 눈이 크고 골격은 작아.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바깥쪽으로 훨씬 더 볼록할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지방 재배치, 그러니까 바깥쪽 피부를 당겨주는 하안검 성형이 아니라 피부 당기는 거 빼고 나머지 지방 재배치만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눈밑이 볼록해서 그 밑에가 그림자 생기는 게 아까 다크서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눈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그 피부 색깔이 이렇게 어두워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부 색깔이 어두운 경우는요,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피부에 정말 색소가 침착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에 색소가 침착된 경우는요, 정말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은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쪽이 비쳐 보이는 현상인데, 그 경우에는 사실 개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밑이 볼록해서 그 밑에가 그림자가 생기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쪽이 어두워 보이는 거, 이런 경우 효과 없습니다. 또 피부에 색소가 침착된 경우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볼록해서 그림자 때문에 그 밑에 그림자가 생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방 재배치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프레이 1030님,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네. 젊으면 재배치, 나이 들면 하안검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하안검은 대개는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해주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눈밑 지방이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복부를 예로 들었는데, 아랫배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불룩하게 아래쪽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이유는, 복부 아래쪽에는 골반뼈가 있잖아요. 골반뼈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부의 아랫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다가 밑으로 처지는 거거든요. 사실 눈밑도 마찬가지예요. 눈밑도 처음에는 약간 볼록하다가 나오다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지방이 큰 눈과 작은 골격 때문에 앞쪽으로 불룩한 경우라면 결막을 통한 재배치를 하는 거고요. 나이가 드셔서 생긴 눈밑 지방의 볼록과 다크서클은 피부를 당겨주는 하안검 성형, 하안검과 재배치의 차이는 피부를 당겨주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으면은 재배치, 나이 들면 하안검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 네네. 중계 카메라님. 네. 제가 눈이 못생겼고 양쪽 눈 사이에는 주름이 있어요. 원장님, 쌍꺼풀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크기가 다른데 쌍꺼풀 하면서 양쪽 눈 크기까지도 맞춰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눈은 대부분의 사람 눈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눈은 양쪽 크기가 차이가 꽤 커요.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 사진 정면 보면은요, 양쪽 생각보다 되게 차이 커요. 저는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고 또 한쪽은 안검하수가 있고 한쪽은 정상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양쪽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쪽이 명백하게 쌍꺼풀이 없어 또는 한쪽이 명백하게 안검하수야 그러면 그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요. 그리고 지금 중계 카메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양쪽 눈 사이에 주름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눈 사이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안검 성형으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쌍꺼풀이나 상안검 성형으로는 개선이 안 되죠. 눈 사이는요, 우리가 상안검 성형도 그렇고 쌍꺼풀 수술도 그렇고 눈 뜨는 근육의 피부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미간에는 눈 뜨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이 없는데 주름이나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양쪽 눈 사이의 주름은 딱 한 가지 해결밖에 없어요. 다들 무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시경 이마 거상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실 내시경 이마 거상이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간 주름을 펴는 거예요. 양쪽 눈 사이 주름을 펴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하고 눈썹화 거상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눈 시야 확보나 특히 뭐 바깥쪽 눈꺼풀 바깥쪽도 잘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쪽 미간 양쪽 눈 사이의 주름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으로 양쪽 눈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JH님, 눈밑이 지금 볼록하기도 하고 눈밑 혈관 쪽에 푸른색이 남들보다 도드라집니다. 하안검 수술 대상이 맞을까요? 눈밑이 불룩하다는 것은 눈밑 지방 재배치, 아까 불룩한 부분의 지방을 펴서 앞광대 쪽으로 늘어뜨리는 눈밑 지방의 재배치를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근데 눈밑 혈관 쪽에 푸른색이 남보다 도드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푸른색이라는 건 대개는 정맥이 바깥쪽으로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관종 같은 경우에 푸른색 점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혈관종이 아니더라도 큰 정맥이 지나가면 푸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수술에 의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불룩하기만 하고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 그런 경우라면 재배치하는 거 정도가 하안검, 피부 절제하는 하안검 성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배치만 할 거냐 아니면 피부까지 올려서 하안검 성형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 하면 주름이죠. 예, 주름을 펼 거냐 아니면은 말 거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네, 영숙님, 네, 네, 영숙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얼굴 탄력이 고민인데 레이저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탄력을 회복하는 수술 방법은 없어요. 탄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타이트하게 만든다고 해서 탄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탄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데 밀착시키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얼굴에 생기는 변화는 사실 처짐이라기보다는 느슨해지는 거죠. 얼굴이 우리 리즈 시절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리즈 시절의 얼굴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 살이 얼굴 골격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얼굴이 그 얼굴 골격이 그대로 바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턱선도 쫙 보이고 광대뼈도 쫙 보이고 그게 리즈 시절의 얼굴의 특징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현상은 뭐냐면 얼굴 살이 얼굴 골격을 싸고 있는 얼굴 살이 느슨해져서 그 패키지가 느슨해지는 거죠. 레이저, 울세라, 그 초음파 이런 거 모두 다 바깥쪽에 있는 얼굴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하층이나 피부층에 가벼운 화상을 입혀서 조여주는 거죠. 화상을 입히면은 콜라겐이 그 낳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기고 콜라겐이 생기면서 조직들이 이렇게 쪼여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도 효과가 있고 또 울세라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바깥쪽 부분의 밀착에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게 수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안면거상, 이게 요새는 깊은 층에 있는 스마스나 플라티스마라는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심층에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조여주는, 그걸 조여주는 방법은 수술에 의해서 직접 그 안쪽에를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면거상술의 방향이 바깥쪽 피부를 당겨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부터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마치 우리 이제 그 그러니까 이 보정 속옷, 콜셋을 그 겉옷 입기 전에 입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우리 신체들을 더 이렇게 압박을 해놓는 거죠. 그것처럼 얼굴이나 이마 쪽에 있는 그 골막이나 스마스 같은 안쪽 조직들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면 마치 이게 보정 속옷을 옷 속에 입은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거는 레이저나 이전에 했던 이 피부를 당겨주는 안면거상 수술은 바깥쪽 부분을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요즘에 하는 이제 요즘 성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신 트렌드로 하는 심층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그 얼굴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탄력을 회복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밀착시켜서 젊은 시절과 비슷한 모양의 볼륨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젊은 시절처럼 얼굴의 골격이 바깥쪽에서 비쳐 보이도록, 조금 더 비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제일 트렌디한 동안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레이저는 효과가 있지만 효과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건 안면 거상인데 이제 조금 용기가 필요하긴 하죠. 네. 네, 다음 아침 햇살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안검은 혹시 부분 마취로 하나요? 저는 쌍꺼풀 수술할 때 부분 마취로 했는데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자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인가요? 네. 눈 주변에서 하는 수술은 수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수면 마취로 했어요. 부분 마취로 했어요. 그냥 조금 참으세요. 이게 부분 마취라는 거 우리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하면서 잇몸에다 놓는 주사잖아요. 근데 치과에서는 그냥 딱 한 번만 놓으면 되지만 이 쌍꺼풀 수술이나 하안검 성형할 때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아플 수가 있고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뭐 안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부분 마취를 할 때 한 10분 정도 재워드려요. 10분 정도. 그러면 부분 마취, 국소 마취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죠. 사실 이제 치과에서도 주사 딱 놓을 때 그때가 아프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아프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윙윙 가는 그 자체를 공포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사실 처음에 주사 놓을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눈 주변에 수술을 하는 성형 수술에서는 부분 마취가 메인이에요. 주된 것은 부분 마취예요. 하지만 한 10분 정도를 주무실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쌍꺼풀 수술도 그렇고 하안검 성형도 그렇고 아까 제가 피부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번 체크를 하거든요. 피부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체크하는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되게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 아래를 보라든지 또 입을 벌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안검 성형을 할 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쿨쿨쿨쿨 주무시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너무 겁나시면 이제 10분이 아니라 한 20분. 원래 보통 이제 하안검 성형하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마지막에 봉합하는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 주무실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나 JJ님,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대신할 수 있는 시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재배치 수술에서 제가 사실은 설명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재배치를 너무 많이 하면 재배치 부작용 중에서 눈밑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서 그거를 재배치했더니 재배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주변으로 지방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정작 눈 밑에는 쑥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아까 부작용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재배치를 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그 쑥 들어간 중안면부, 앞광대에는 지방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눈밑 지방이 불룩하지 않고 앞광대만 쑥 꺼진 경우에는 또 불룩한 경우에도 사실은 앞광대에 있는 부분을 시술로서 뭐 필러나 지방 주입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그 부분을 도톰하게 해도 눈밑 지방 재배치에 만큼은 아니지만 준하는 시술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밑 지방이 너무 불룩한데 거기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조금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눈물고랑 너무 많이 넣으면 아까처럼 과속방지 턱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눈밑 지방이 너무 볼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광대 지방 주입이나 필러 시술로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나 제이제님 똑같은 질문.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의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사실 실밥도 뽑지 않아요. 근데 회복 기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앞광대에 지방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광대 지방 넣으면은 지방을 보통 우리가 한 5cc, 6cc 정도 넣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한 2cc 이내로 자리 잡게 되는데 5cc를 넣으니까 그 나머지가 약간 붓기가 돼서 아래쪽으로 지방은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들어간 수액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또 주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붓기가 살짝 생기죠. 그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으면은 2주까지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안검,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의 일상생활의 복귀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 잔존해 있는 잔존해 있는 붓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수술 전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거는 제가 그 댓글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